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올류 K7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영상은 제가 작년 6월달쯤에 영상 찍었었는데 시세를 보면 그때보다는 이제 확실히 저렴해졌고요. 이제 연수도 한 4에서 7년 정도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기에 가성비적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영상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판매했던 차량 중에서 제가 영상 올리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구매하셨던 분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멘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 봐주시면 올류 K7 차량으로 보도록 할 거고, 이제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2.4 모델이 있고 3.0이 있어요. 3.3도 있긴 한데 이제 3.3으로 넘어갈 거면 그냥 K9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3.3은 빼고 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3.3 모델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 있고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종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게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휘발유 차량 2.4와 3.0 모델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키로수는 이제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13만 킬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제 연락 주신 손님분이었는데 고민을 하고 계신 게 키로수를 짧은 거를 구매를 한 게 낫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키로수를 짧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죠. 소모품 상태라던가 차량 내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키로수가 짧은 게 좋긴 하지만 너무 그것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고차란 게 예전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한번 사고 나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10년 가까이 오래 탈 생각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래도 한 3에서 5년 그 정도 사이에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이제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탈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키로수 짧은 차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도 조금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금액이 저렴해지니까 가성비 있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키로수는 판매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키로수가 조금 많고 연식이 조금 된 차량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할 때도 크게 시세의 차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판매했던 올류 K7 구매하신 손님분께서 3년 전에 구매하셨던 더 뉴 K7 거의 풀옵션이었던 차량이 그때 한 1100만 원대에서 구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매입 시세를 보면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지금 판매를 하셔도 이득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뭐 아반떼 K5, 뭐 소나타, 이제 대형차는 그랜저나 뭐 K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잘 안 떨어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로 구매를 하시면 충분히 감가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내가 한 3에서 5년 정도 타고 팔아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감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키로수는 13만 킬로 안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10만 킬로 초반대로 구매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등급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뭐 프레스티지, 리미티드, 그리고 노블레스, 뭐 스페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등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옵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대는 살짝 틀릴 수도 있고요. 이게 2.4 프레스티지를 먼저 보면 수도권에 총 59대가 있고요. 이제 가장 저렴한 거는 118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밑에는 1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금액대가 생각보다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차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K7이냐 그랜저냐, 이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랜저도 나쁘지 않죠. 근데 가성비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랜저보다 K7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K7이나 그랜저나 개인적으로 둘 다 저는 외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둘 중에 어느 차량을 구매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싼 K7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겉에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더 뉴 K7에서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상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광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광빨이 잘 받네요. 겉에 외관이나 차량 내부 시트 상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1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 가죽이 그래도 좀 짱짱하죠. 이제 안에 내부 옵션을 보시면 내비는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당연히 스마트키 들어가고요. 이제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고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되어 있고 전동 시트랑 워크인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옵션은 이제 이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옵션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뭐 후측방 추가 옵션들은 빠져 있는 듯 보여져요.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성능 기록부죠. 보시면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나 법인 렌트가 되었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만 잘 돼 있고 차 상태만 괜찮다면 저는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사고가 없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 들어온 날짜는 3월 20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방문해서 차 상태를 한번 보기는 해야겠죠. 이제 금액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밑에 있는 차량들은 1,300만원대에 키로수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뉴에 있는 이 차량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금액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1,399만원에 8만 킬로 탄 차량이 있어요. 색깔이 흰색입니다. 이제 색상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검정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보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키로수가 한 3만 킬로 정도 더 짧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안에 내부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옵션도 똑같죠.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똑같이 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어요. 단순 교환 왼쪽 팬더 하나 교환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누유나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차 들어온 지가 3월 2일날 들어왔네요. 근데 이 차가 왜 안 나갔을까? 가성비로 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키로수가 조금 짧잖아요. 위에 보시면 6만 킬로짜리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단순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 사고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인사이드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차량은 사고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본 이 차량은 사고가 없고 단순 교환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충분히 볼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은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세 1,300에서 한 1,400만원대 이 정도에서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등급이 리미티드 보도록 할게요. 이때부터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1,500에서 1,6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차주분들이 써놓으신 게 있는데 뭔가 옵션이 더 많죠. HUD 나 뭐 후측방, 파워 트렁크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조금 더 들어간 차량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저렴한 맨 위에 쥐색깔 차량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쥐색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안에 내부 옵션을 보시면 이제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까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있었는데 이제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차주분이 써놓으신 게 HUD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방 장착이 되어 있고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아쉽게도 있는 차량이고 하지만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차 들어온 날짜 3월 20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금액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1,600만원대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이 많아요. 8만대도 있고요. 갑자기 3만 킬로대 차량이 나와요. 방금 전에 봤었던 차가 11만 킬로인데 3만 킬로면 거의 8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무사고급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사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요. 하우스까지 사고가 있었네요. 이제 사고 부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고였는지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휠하우스까지 충격이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꽤 크게 사고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량은 저는 웬만하면 잘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난한 게 이제 8만 킬로대 차량들이 두 개가 있어요. 1630만 원에 검정 색깔이고 8만 3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고 1640만 원에 흰색이고 8만 1000킬로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무사고라고 하니까 뭐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니까 검정 색깔은 용도 이력은 있지만 오른쪽 팬더 하나 교환되어 있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흰 색깔 차량도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지만 사고가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키로수가 8만 킬로대면 조금 짧은 편이고 연식 대비했을 때 확실히 짧죠. 둘 다 17년도에 출고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연수로 봤을 때 한 6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1년에 만 킬로 초반대로 탄 거죠. 그래서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가 짧고 금액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대를 더 올려보면 뭐 1600, 1700만 원대 차량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키로수가 확 짧아지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이 있어요. 이 차는 조금 뒤에 나왔어요. 18년도 이후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연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리미티드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옵션도 좋아요. 그래서 금액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죠. 한 18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위에 1699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 좀 싸네요. 색깔은 쥐색이고요. 안에 내부 색깔은 이제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측방 들어가 있고 이제 안전 옵션은 그래도 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 있고 뒷좌석 커튼도 되어 있죠.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4월 4일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6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출고됐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는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옵션이 좋고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금액대가 한 100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조금 낮은 차량들을 보면 금액대는 한 1800, 900만 원대 정도 가면 한 6만 킬로대 정도의 차량들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키로수대에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6만 킬로대에 있는 차량들이 한 1800, 900만 원대에서 있고요. 이제 200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거의 풀옵션 급으로 들어간 차량들이 보이네요. 이제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풀옵션인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으로 넘어갈 건데 3.0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3.0 프레스티지는 수도권에 4대밖에 없고요. 금액대는 이제 1,500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비싼 거는 1,800, 900만 원대에서도 있네요. 근데 3.0으로 보실 거면 이왕이면 리미티드 이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차가 12대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없죠. 금액대도 16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1700만 원대 이상은 보셔야지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들이 보이고 그래도 키로수가 4만 킬로대면 이제 1년에 1만 킬로 정도밖에 안 탄 건데 상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완전 무사고인 차량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 급에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찾으시는 옵션이 뭐 썬루프라던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2.4보다는 확실히 3.0이 대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싼 편이기는 하고요. 당연히 그만큼 옵션은 더 들어가 있어요.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류 K7 차량 중고차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대가 그랜저보다는 그래도 조금 싼 편이고요. 생각보다 차 상태가 괜찮은 차량들이 꽤 있어서 저는 지금 구매하시기에 정말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량이고요. 이전에 나왔던 더 뉴 K7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랜저 IG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K7보다 조금 더 금액대는 있는 편이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고 금액도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올류 K7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중고차 딜러고요. 인천 주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얼굴을 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허위나 뭐 이런 쪽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안심하고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자는 시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뭐 판매, 구매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